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자,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녀석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 에이수스와 그리고 독일의 프리미엄 테크웨어 브랜드 아크로님이 아주 요번에 특별한 놈을 만들어냈어요. 작년에 왔던 이 각설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계속 옆에 이렇게 가위가 계속 떠오르신다면 이 패션에 1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일단 에이수스 ROG는 저희 채널의 영상들을 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에이수스의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 중 하나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이 ROG 플로우 G13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투인원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서 노트북과 태블릿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내 입맛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선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터치도 이렇게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OLED의 13.4형의 화면 크기, 해상도는 QHD급의 16:10 화면비를 가진 WQXGA입니다. 또 게이밍 노트북답게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화면 밝기는 최대 500니트 수준의 DCI-P3는 100% 인증을 받아서 색 표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화면과 그리고 사운드, 게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다 챙기고 있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태블릿 특성상 카메라도 전면과 후면 모두 갖추고 있는 게 이 제품 특징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12.6메가픽셀급 카메라에 4K 30프레임 동영상 촬영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2.1메가픽셀급의 FHD 30프레임의 영상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펙도 스펙이지만 사실 이 디자인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카페에서 가지고 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개성이 넘치다 못해 거의 어나더 레벨이죠. 아크로님은 테크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능성을 강조한 현대의 밀리터리 룩을 표방하는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에롤슨 휴의 손에서 나온 이 브랜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이키와 그리고 스톤 아일랜더 같은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한 150만 원이 넘는 주머니가 많은 잠바로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이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면 그리고 이 키보드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할리우드의 유명 아트 디렉터이자 최초의 아이언맨 슈트를 디자인한 필 손더스가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최근에 개봉한 블랙팬서 이렇게 와칸다 포에버에 나온 아이언 하트 슈트를 디자인에 참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괴짠가? 아무튼 이 두 사람은 2020년에 아크로님이 주최한 행사에서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이 에이수스의 이 게이밍 노트북에 바로 이들의 DNA를 다 담아낸 게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에이수스 ROG 플로우 G13 아크로님 에디션인 겁니다. 기능성을 강조해왔던 5세 철학에서 한 단계 진보한, 그러니까 에이수스의 게이밍 기술 끝에 패션이 담긴 거죠. 후면은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느낌을 주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보시면 조금 울퉁불퉁하고 뭐랄까 좀 약간 매끈한 느낌의 전통적인 노트북의 느낌은 아니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깎아낸 CNC 가공법을 활용한 이 알루미늄 소재의 외관은 다른 노트북과 달리 조금 심플하고 매끄럽게 표현하지 않고 후면을 이렇게 근육, 뭐랄까 이게 그 괴물의 약간 그런 느낌의 거친 피부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좀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킥스탠드 이 부분은 디자인도 굉장히 개성적이죠. 약간 내룸이 약간 이게 앞발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여기에 있는 이 고무 그립은 이 상판, 그러니까 이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혹여나 이렇게 사용자가 떨어뜨렸을 때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 이 앞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뒤로 조금씩 튀어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또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함께 제공되는 다용도 스트랩을 함께 연결하시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 제품
버튼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처럼 그 노트북을 쉽게 휴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깨끈처럼 연결해서 크로스백처럼 휴대할 수 있던가, 아니면 목에 걸어서 키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모드처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ASUS ROG Flow G13 아크로님 에디션의 장점이기도 하죠. 프로듀서 250님이 아마 이걸 이렇게 보시면 프로듀서 모드로 하시고 뽕짝 DJ 하시면 진짜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물론 키보드를 포함해서 무게는 1.7kg 정도 됩니다. 본체만 무게는 한 1.3kg 정도 되고요. 충전기까지 포함을 하면 2.1kg 정도가 조금 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구성품에 같이 주는 충전기 파우치도 같이 들고 다닌다. 뒤에 있는 디자인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 길거리의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무겁다는 느낌, 솔직히 2.1kg이 조금 넘지만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키보드도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키보드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모든 색깔들이 굉장히 배열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중구난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해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컬러들이 조금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섞여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노트북의 키보드에서 봤었던 이 컬러들 배열이랑 굉장히 다른 감각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트랙패드도 지금 보시면 진짜 모서리 부분에 이 포인트를 준 부분이나 키보드 부분도 자세히 보면 이 다양한 나라의 이 언어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 한글, 이렇게 뭐 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기역도 있고, 뭐 니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약간 좀 섞여 있기도 하고, 이게 찾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냥 키보드 아래쪽에 약간 좀 이렇게 박아놨다, 이렇게 멋이라고 해서 이건 좀 포인트를 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키보드의 영어나 이 한글이 좀 어디에 써 있는지 좀 모르니까 키보드 좀 외워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이핑을 하시면서 좀 외워야 되는 그런 좀 수고가 있어요. 패션의 세계는 뭐 좋을수록 좀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하던 간에 이 녀석은 ASUS ROG입니다.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죠. 본질은 아무튼 이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성능부터 일단 보면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 i9-13900H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랩탑 8GB 메모리가 탑재된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 이 모델은 와이파이 6E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2GB LPDDR5 메모리, 그리고 1TB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그 PCSN740NVMe SSD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읽기 쓰기 속도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벤치마크 기준으로 읽기가 5200MB/s, 쓰기 속도는 4500MB/s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긱벤치5는 싱글코어가 1948, 그리고 멀티코어는 12001포인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래픽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 마크 타임스파이는 1024포인트,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17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의 경우는 1869포인트로 나타났죠. ASUS ROG Flow G13 아크로님 에디션의 경우 독특한 컨셉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지원하는 기본 포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이 왼쪽에 썬더볼트 4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USB-A 포트 하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봤을 때 이 전원 버튼, 그리고 이 볼륨 버튼, 그리고 이 아래 오디오 쪽이 전부죠. 다시 왼쪽으로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제품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포트가 하나 있으니 바로 이 외장 그래픽 도크인 ROG XG 모바일과 연결할 수 있는 XG 모바일 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CES 2023에서 공개된 XG 모바일 신형 RTX 4090과 연결을 지원을 하는 녀석인데요. 그러면 이 외장 그래픽 도크 덕분에 포트도 더 많아지고요. 지포스 RTX 4090의 자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니까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성능이 좋은 UHD나 아니면 뒤에 보이는 저 큰 이 모니터와 연결해서 쓰기에도 성능이 부족할 게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녀석을 게임을 한번 돌려봤는데 사실 저런 모니터 없이 이 녀석만 쓰기에는 이 4070 쓰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선 자체 벤치마크 기능을 가진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경우 평균 프레임이 92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2022의 경우 멀티게임 환경에서는 평균 110 프레임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모두 그래픽 수준은 거의 최고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이버펑크 2077은 평균 50프레임, 그리고 호그와트 레거시는 평균 66.3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게임은 와룡도 그래픽 최고 수준에서 50.7프레임이었습니다. 오버워치2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0.1% 로우 프레임이 87 정도 수준을 이렇게 방어를 할 정도였으니까 인기 게임들, 많이 즐기는 게임들은 전혀 즐기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게다가 아래 이 키보드를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이 게임 패드와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면과 가깝게 이렇게 즐기기가 좋으니까 게임에 어떻게 몰입한다. 이렇게 딱 게임패드로 이렇게 즐기니까 굉장히 좋죠. 물론 이렇게 화면이 13.4형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와룡 같은 게임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5분이 좀 지나니까 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작은 몸집에서 성능을 최대한 잘 발휘를 해줬고, 그리고 발열, 이 펜소음도 에이수스의 전용 앱인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도 이 성능 모드로 게임을 돌려봤을 때 이 펜소음 거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또 본체의 온도도 40도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전체 메인보드의 44%를 커버를 하고 있는 이 새로운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열을 최대한 잘 관리를 해줬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열 배출구로 빠르게 식혀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느려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터리는 성능 모드에서, 그리고 GPU를 사용하는 모드에서는 2시간 정도밖에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프로듀서 모드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건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하지만, 대신 배터리는 이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 노트북은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를 지원해서 게임을 안 하고 있을 때 배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줍니다. 제가 정말로 느꼈던 건 게임을 안 하고 웹서핑이나 아니면 문서 작업만 할 때는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업무 시간 동안 가는 수준은 이렇게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이렇게 사용하면서 거의 하루 왼종일 사용했을 때 한 6에서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킥스탠드, 여기 보시는 이 킥스탠드 덕분에 터치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방식은 기존의 노트북 힌지로 연결된 이 터치 화면과 다르죠. 본체를 뒤에 단단하게 지지대처럼 잡아주니까 이게 터치를 해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작하기가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써본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터치를 많이 해봤던 녀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노트북과 같은 제품들 중에선 이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본래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 킥스탠드까지 있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목에 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 이런 방식은 굉장히 신선하죠. 현역을 마친 예비역이라면 이게 방탄모 턱끈인가? 아니면 그 탄피에 거는 이렇게 멜빵끈이 연상되는 이 끈들이 처음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제품이 오자마자 이게 진짜 전부 다 웃음바다가 돼서 미친 듯이 계속 웃기만 하고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졌습니다. 또 이게 써보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패션이란 게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원래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죠. RTX 4070의 휴대도 좋고, ROG 플로우 G13 시리즈들 중에서 아마 이 모델이 32GB 메모리를 가진 유일한 제품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품 특성상 그 업그레이드가 힘든 점을 감안을 하면 한 번에 높은 수준의 스펙을 가진 제품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전원 포트, 여기 있는 이 썬더볼트 4가 보통은 전원 포트가 이 선들이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 아니면 위 아래쪽 이 구석에 배치하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이 제품은 이 XG 모바일 포트와 이 반대쪽 USB-A 포트 때문인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예매한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가 무슨 아이패드도 아닌데 이 가운데에 있어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살짝 아쉽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에이수스와 아크로님과의 만남, 인싸가 되고 싶으신가요? 배에 걸치고 어디서든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후반대의 가격, 게임계의 람보가 되는 방법, 에이수스 ROG 플로 G13 아크로님 에디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 끝!